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도니투데이 부동산 TV 도니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용어 정리 두 번째 편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 언제나 기대로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기대 없으면 살 맛이 또 안 나잖아요. 이번에 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뀔 듯한 분위기네요. 특히 요즘 새롭게 시작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스쳐보고 갈까 합니다. 와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 31만 호, 정밀 안전지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물량 20에서 30% 확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다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로 중단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뭐 재건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지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조정해서 30년 이상 노후 공동 아파트,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하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하고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를 감면해주겠다. 부담금 납부 이연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건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하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형 호재예요. 이게 아파트를 너무 튼튼히 지은 그 옛날 시공사들이 욕을 먹는 참 묘한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벗어나는가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맨날 이 안전진단에서 D를 받아야 되는데 맨날 B 받는다고. 오래된 아파트가 왜 그렇게 튼튼하냐고. 무너지지도 않고. 막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해서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 기부 체납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하고 고시하겠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하겠다.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또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개선 해가지고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한다.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좀 쾌적하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자유화가 되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버티면서 이제 재건축이 조금 더 나아진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원래 이제 재건축 쪽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좀 더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마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됐다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세월이 지나면 어떤 것이 괜찮았네, 뭐 아니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재개발 재건축 용어 그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정보 먼저 권리가입니다. 이 권리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개발 전 주택과 대지 감정가에 비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 추가 분담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권리가액이 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내가 살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조합이 그 가치가 얼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권리가액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도 어렵죠. 권리가는
감정가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있죠? 그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줘요. 비례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 까먹었죠? 네,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 포스팅 또 해놨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어, 간단히 설명하면 이 분양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고 남은 이익을 이전 부동산의 그 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것을 비례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것이 비례율이 높은 것이고 또 너무 낮으면 비례율이 낮은 것이다.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 처분인가가 날 때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거의 100을 맞춘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왜? 비례율이 100을 넘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서 비례율을 낮춘다, 100에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조합의 사업성에 따라서 그런 비례율을 조정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분양할 때가 딱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일반 분양의 가격을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분자 부분이었던 이익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비례율은 낮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합에서 비례율을 또 조정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막 좋아져가지고 일반 분양가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비례율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바뀐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위에 다시 보고 또 보고 오세요. 감정가액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식 등을 다 반영한다고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너무 주관적이다 그랬는데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비례율까지 곱해준 그 권리가는 객관적인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은 그냥 굉장히 익숙해요. 여기 보시면 조합원의 물건을 매입할 때 그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얹어주는 웃돈. 사업성과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피도 프리미엄도 많이 붙는다. 재개발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면 감정가액은 2억이라고 해도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가치가 달라질 거잖아요. 주변에 이미 가격도 많이 달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하고 더 지불하고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매매가에서 권리가를 빼버리면 부동산 물건의 감정평가보다 더 좋다는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그 아까 권리가 기억나시죠?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 한 거 그거를 빼주면 매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가치보다 더 지불하는 금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이만큼이 될 거니까 지금은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가받은 금액보다 이만큼 가도 내가 참아낼 수 있어. 들어와 하는 그 돈이 프리미엄인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모든 물건에 동일한 비중으로 더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싸고 작은 물건이 아무래도 초기 투자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사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억짜리가 뭐 5억짜리 또는 뭐 3억짜리 이런 거보다 프리미엄이 훨씬 비싸게 붙기도 합니다. 비싸게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특정 매수자에게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삐까뻔쩍하고 막 그런 집들, 또 큰 집들, 감정평가 높게 받은 것들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작은 평수, 작은 물건들이 프리미엄이 더 비쌀까? 그걸 조금 더 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초기 투자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권리가가 높고 낮다.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 높게 받았다. 이거는 평형을 선택을 할 때 우선권이 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인기 있는 33평형, 뭐 84제곱미터다.
전용 면적 기준 5구다. 이거를 먼저 선택하는 우선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수는 어차피 추첨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평수의 그 소위 말해 티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은 평 신청했고 권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동호수를 당첨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낮은 권리가의 입주를 받아서 동호수 추첨 잘 되는 게 더 실속 있는 대박인 겁니다. 재개발 사업성에 따라서 또 뭐 환급금도 받을 수 있고 해서 큰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작은 물건, 그러니까는 권리가가 낮은 것이 프리미엄 비싸냐 했을 때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조니투데이 부동산 상식 비타민 재개발 재건축 용어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부분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밑으로 가면 벌써 까먹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보고 이번 시간에 봤던 비례율 개념은 벌써 날라갔잖아요. 그래도 자꾸 보시다 보면 저도 안 와요. 가볍게 살짝 보시고 또 보시면 기억이 나고 상식의 비타민으로 아주 똑똑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또